가지급금은 임시로 임원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불리함이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세관청, 국세청 같은 경우는 배임 횡령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가지급금은 좋게 보는 기관이 없습니다. 은행으로서도 이게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로 대출해주지 않거나 대출한 금액을 중도 상환하려고 하거나 이자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지급금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발전연구소 김창섭 소장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특히 재무절세 분야의 전문가를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님을 모시고 중소기업이 처음에 창업하고 그 다음 생존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할 것들은 어떤 자금 조달,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매출도 늘고 사업 활동이 번창하면서 재무적인 이슈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질문할 테니 오늘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이런 재무회계 용어가 있는데 재무제표상에 표기가 되기도 하고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만 가지급금이라는 의미가 무언가요? 세무회계 측면에서 가지급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기장, 계정 항목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 곧 주주, 임원, 종업원을 얘기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를 쉽게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가지급금을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한자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지급금의 가자는 이제 거짓, 가짜,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임시라는 말이 조금 더 적정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했느냐? 예, 임원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임원에게 지급한 임시로 지급한 것. 아직 계정 과목이 애매해서 사실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애매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가지급금이 많은 대표님들한테 관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간과해서 슬쩍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오늘 이슈로 다루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유를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드릴 텐데요. 일단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에 잘 표기되기도 하고 또는 잘 기표되지 않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이 한 몇 가지 정도나 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실제로 대표님이 법인의 돈을 가져가신 케이스입니다. 임시로 가져가셔서 그것으로 이제 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시게 되죠. 이래서 가지급금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금의 가장 납입이라고 하죠. 예. 자본금을 일단 내가 돈이 없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차용해서 자본금을 납입한 후에 그것을 유출해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근거 없이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급금이 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회계 처리상의 문제입니다. 납입이 증빙이 불가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케이스들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리베이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인건비 등 있죠. 이런 것들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항목으로 처리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임원, 특히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처리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상담하고 있고 자문하는 회사도 가지급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골치 아파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가지급금들이 발생되는 원인은 참 다양한데요.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대표님들이 실제적으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이제 그 금액들이 많아지게 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대표이사 본인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법인도 어떤 문제점을 안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을 둘러싼 이해 집단 간의 별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인데요. 네네네. 법인은 가지급, 임시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기나요? 이자를 생기죠. 내야 되죠. 네네네. 법인은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대표이사께서 가져갔다고 하면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우리가 인정이자 4.6%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표님이 한 10억 정도를 가져갔다고 봤을 때 인정이자 4.6%면 4,600만 원이 되겠죠. 네. 4,600만 원의 인정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자는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지면 법인엔 뭐가 생기나요?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600만 원에 대한 20.8%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약 956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되시는 겁니다. 네. 법인세까지 내네요. 네,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이 첫 번째 법인으로서 리스크가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이 10억의 대출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게요. 네네. 그런데 은행은 법인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어딘가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다고 보면 이거 대출해 준 거네요. 잘못 대출해 준 거, 잘못 대출해 줬다기보다는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릴 상황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상황을 보고 네네. 이 받는 이자는 그러니까 원래 대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해 주지 않습니까? 네네, 비용 그렇죠. 처리가 되는데 네네. 그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불산입이 생기는 거죠. 이건 이렇게 쉽게 말하면 10억에 대해서 5%의 법인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5천만 원이 되겠죠. 네. 5천만 원이 되는데 4,6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이제 뭐 5천만 원대 4,600만 원이니까 네. 5천만 원에 대한 법인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6만 원. 아니 5천만 원에 대한 그 이자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950만 원 그러니까 거의 이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950만 원 거의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용 처리하는 거 1,000만 원을 빼주니까 1,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도 더 내셔야 되고 1,0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절감받았던 것도 또 다시 내야 되니까 2배로 이자를 손해 보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 입장에서 이 대손 처리가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예, 이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손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요. 이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가지급금이 뭐 금액이 적은 법인들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도 되겠지만 금액이 큰 법인들은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어디 입찰을 받으실 때 법인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게 되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이 있게 되면 각종 신용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업무무관 자산이기도 하고 심하게 되면 배임 횡령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개정 항목에 있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가지급금이 법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리한 문제들이 많은데 대표이사 개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법인에게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법인세가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었죠. 네. 네.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불리함이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원금, 그러니까 가지급금 원금 플러스 이자를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자를 매년 내고 계셔야 되는데 안 내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10억에 대한 4.6%면 4,6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이 이자를 안 내시게 되면 이 이자만큼 다음 해에는 10억 4,600만 원에 대한 4.6%의 인정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매년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보면 10억에 대한 4,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안 내셨다면 다음 해에는 10억 4,600만 원에 대한 4.6%의 이자를 내셔야 되죠. 그러면 이게 4,600만 원이 아니라 다음 해에는 약 200만 원 이상 증가한 4,869만 원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이자는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인정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요, 인정상여 처리가 되는 걸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4,600만 원의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내셨으면 괜찮은데 내지 않으시면 여기 우리 원천징수령 수중에 보면 인정이자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4,600만 원이 고스란히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4,600만 원의 소득이 더 생겼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셔야 되죠. 이 대표님이 만약에 38.5% 구간에 약 1억 5천 이상의 소득이 있는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1,771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더 내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이제 이 사업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증여 특례 시에 이 10억만큼 포함시켜 주지 않습니다. 예. 사업에 관련된 자산만 가업 승계나 증여 특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예.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죠. 예.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각종 이제 증여나 양도를 할 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가지급금 규모가 크면 배임 횡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처벌받은 대표님도 계시고요. 실형을 받은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가지급금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가지급금을 없애는 작업, 그다음에 금액을 낮추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궁금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어떤 대표님들이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 혹은 뭐 주지임원 주임종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기재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재무제표상으로 슬쩍 이렇게 숨기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인정이자 아까 인정이자 인정상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면 다 숨겨놨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지만 네. 저희도 보면 알고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은행도 보면 알고 네. 과세관청은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아무리 숨겨놓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청산한 대표님에게도 가지급금에 대한 청구가 다시 그러니까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청구가 날아온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숨긴다고 될 것이 아니라 숨겨지지도 않고요. 예, 문제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빨리 갚아나가는 것, 금액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숨길 수 없다. 숨겨도 소용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 문제가 회사 측면 또 대표님 개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의 어떤 문제점들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있죠. 이 가지급금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뭐 이제 과세관청,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게 업무부과 가지급금이 많게 되면 가져간 금액이 크다고 보고 이 배임 횡령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은행은 이 가지급금은 좋게 보는 기관이 없습니다. 은행으로서도 가지급금이 많으면 이게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로 대출해주지 않거나 대출한 금액을 중도 상환하려고 하거나 그도저도 아닐 경우에는 이자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도 가지급금 좋게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래업체도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거래업체나 이제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에 신용평가도 낮게 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는 신용평가가 낮게 되니까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뭐 입찰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법인으로서는 그에 따른 손해가 막심해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 위원님과 토픽을 삼았던 이 가지급금은
좋은 말이 한마디도 없네요. 가지급은 잠시 듣고 있다 보니까 모든 곳으로부터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암덩어리, 쓰레기덩어리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심한 말이긴 한데 네. 좋지 않죠. 왜냐하면 네네. 좋게 보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완전히 치워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음.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또 관건이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가지급금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지급금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